때마침 그 당시에 국회에 조선통신사 교류위원회 이런 그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교류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소속 의원 6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측 위원장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분이 한 말이 일본에 가서 한 말이 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발뉴스가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쎄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일본에 가서 어쨌든 간에 외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큰 일이 터져서 그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장을 좀 받게 되니까 그 좀 뭐랄까 속이 상할 수도 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정당한 그 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청장으로서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우리 뒤통수를 쳤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본인이 한 말인지 한국인이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어떻게 보고 네. 있냐라는 그 독도관이라고 있잖아요. 음, 독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네. 있는가라는 것이 그때 금방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도를 그냥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음,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일본 쪽의 시각이거든요. 예. 독도는 그 우리의 고유의 연도이고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조금 시기를 늦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일본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론이 분열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 그러니까요. 일본만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를 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내부에서 역시 포스와 친보가 굉장히 대립하는 나라다라는 인상을 다시 주는 예.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언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명백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인들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발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그것보다도 다음 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진석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윤석열의 부상에서 떠오른 것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신라 같은 희망을 찾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 저는 참 이거 듣고서 정말 어이없게 생각했는데요. 자,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 이 국민의힘 인사들이요, 일본에만 가면 이 일본은 한국의 정권이 바뀌기만 바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 같은 당의 이 김석기 의원도 이분 저기 그 용산 참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 국익을 배신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이 정권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야당 의원이지만 엄연히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노력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전혀 이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그리고 싶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신라 같은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을 예. 갖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 그 일본의 극우 정권, 아베라든가 그런 사람들, 뭐 키시다도 사실 그 연장선상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 일본이 잘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권을 한국에 원하는 거거든요. 예, 예. 다른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요. 박근혜 정권의 전반부는 위안부 문제로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일본이 이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회유하고 그 일본의 말을 잘 듣는 정권으로 바꾸느냐라는 게 하나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예. 근데 위안부 합의 이후는 사실상 그렇게 돼버렸어요. 박근혜 정권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이후에 박근혜 정권 같은 정권을 다시 한번 한국에 찬출하는 것이 일본 극우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키시다 정권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윤석열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진일 정권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정확하게 그것을 해명해야 될 것 같대요. 네. 네. 그 이렇게 하니까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정부를 우습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 거의 나라 망신이죠. 그러니까 아니 일본이 그 우리 현 정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기뻤다는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포스라는 것은요. 네.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포스의 기본은 나라의 전통, 나라의 역사, 나라의 문화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진일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포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죠. 예, 네. 그거는 진일이에요. 예. 그냥 이거 그러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저는 그 일본에 가는 게 과연 이 외교를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를 위해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국내 정치에 이 외교를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개인적인 희망이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분간 좀 일본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교류는 일단 정치권을 빼고 네. 민간 교류는 저는 많이 회복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치권이 나서서 뭔가 국민의 대표로서 물론 가지만 국민 모두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인들 일본에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자꾸 이런 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가서 또 이상한 제안도 하고 네. 어차피 일본에서 받아들일 것도 아닌데 이상한 제안을 해서 괜히 우리 뭐라고 할까 외교부나 정부나 이쪽에 입장을 이상하게 난처하게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차피 이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 일본에 당분간 좀 안 가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